안녕하세요. 내과 전문 수의사 이기종입니다. 안녕하세요. 외과 전문 수의사 정인성입니다. 예, 오늘은 우리 정인성 원장님하고 많은 환자들이 있는 슬관절 탈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서 오늘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요즘에 그 반려동물 진료를 하다 보면 무릎골, 슬개골이라고 하는 애들이 빠지는 애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슬개골 탈구가 많이 발생하는 병인가요? 슬개골 탈구는 소형 동물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아, 예. 우리나라에서 많이 키우는 최소형 품종인 말티스 푸들 요크셔, 또 요즘에 뽀메 많이 키우고 있고, 그래서 그런 종류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고, 되게 선천적인 원인이 많이 있는데 후천적으로도 발생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보호자들은 이게 언제 발생했냐고 많이 물어보는데 선천적인 요인이 가장 큰 요인이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또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 수술을 꼭 해야지 되느냐, 잠깐 아파했다가 그냥 정상적으로 넘어갈 때도 많아서 될 수 있으면 뭐 밴데지나 진통제만 먹고 넘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볼 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원장님, 수술이 꼭 필요한 일일까요? 그러죠. 지금 제가 모델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 슬개골이라는 게 여기 보시면 가운데 있는 이 조그만 뼈가 슬개골입니다. 이 슬개골은 하는 역할이 대퇴골이라고 하는 뒷다리 뼈의 중심에 있어가지고 다리를 굽히고 피는데 편하게 할 수 있게끔 도로의 역할을 하는 뼈인데요. 이게 다리를 굽히고 피면서 관절에 윤활유를 제공하고 있는, 그래서 영양 공급도 하고 약간의 이제 분비물들을 제거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그런 뼈입니다. 그래서 이게 빠졌을 경우에는 뭐 통증이 있는 것 외에도 관절의 영양 상태가 불량해져서 관절염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저희 병원에 내원하는 보호자들한테는 꼭 이게 슬개골 탈구가 진단이 되면 바로 수술을 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보호자님들이 생각할 때 있어서는 시기가 발견되고 바로 안 하는 경우들도 있고, 아기 때 진단을 받았는데 2, 3년 지나서 이게 지금 해도 되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슬개골 탈구에 적절한 수술할 수 있는 시기가 발견되면 바로인지 아니면 어떤 상황인지 한 번만 더 한번 찝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파텔라라는 이 슬개골은 빠지게 되면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잘 안 움직이죠. 그 다음에 갑자기 계단을 뛰어 오르거나 침대를 뛰어 오르거나 소파를 뛰어 오르는 행동들을 좀 못하거나, 아니 가끔씩 다리를 불편한 것을 호소합니다. 그런데 가장 통증을 많이 호소하는 것은 단계가 낮은 단계, 즉 2단계일 때 다리가 굽히고 필 때마다 다리가 빠지면서 이 활차, 무릎 활차 부분하고 부딪히면서 통증을 느껴서 다리를 잘 못 쓰는 거거든요. 아예 이게 빠져서 3단계, 4단계로 가면 빠져 있다 보면 이제 통증이 덜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호자분들이 초기에 아플 때 오셔서 수술하는 이제 경우도 있지만, 이걸 또 지나다 보면 괜찮아져서 우리 개가 나아졌네 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나아진 게 아니고 퇴행성 관절염이 더 진행하게 되는 거고, 또 주변에 전십자인대라는 그렇죠. 이 인대가 있는데 이것이 단열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무릎골 탈구가 발생하고 이걸 병원에 가서 진단을 빨리 받으셨다면 시간을 끌지 마시고 바로 수술해 주시는 것을 제가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 이제 여기 원장님께서 얘기한 십자인대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보호자님들이 얘기할 때 십자인대는 운동선수들이 과한 운동을 하다가 끊어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데, 이 슬개골이 있는 애들이 왜 십자인대까지 빠졌냐라고 또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이 슬개골과 십자인대의 연관성이 좀 어떻게 관련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 슬개골 인대가 탈구가 되다 보면 대퇴골을 앞으로 뒤로 밀고 있는데, 밀고 있는 힘이 빠져서 밀게 되면 더 세게 밀게 됩니다. 저희가 뭐 이걸 벡터값이 달라졌다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앞에서 밀다 보면 이 인대, 전십자인대에 걸리는 힘이 더 세게 걸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시간이 가면서 퇴행성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십자인대 단열이 생기게 되는데, 이 전십자인대 단열의 가장 큰 원인이 어떤 사람처럼 운동에 의해서인 거라기보다는
퇴행성 변화가 지속돼서 되게 되는 게 가장 많습니다. 근데 이 퇴행성 변화가 왜 많이 오냐라고 하면 무릎골 탈구가 되면서 힘의 방향이 힘이 강도가 달라졌기 때문에 오는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런 탈구가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후천적으로 생기는 슬관절을 안 만들기 위해서 예방법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또 물어보시는 보호자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브리딩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품종의 소인이 뭐 있든 유전적인 소인이 있든 한번 슬개골 탈구가 있었던 개들은 브리딩에 사용하지 않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수술하고 나서 예방법이나 관리법으로는 가능하면 계단을 뛰거나 아니면 높은 데에서 자꾸 점프하는 뒷다리로만 쓰는 행동 같은 것을 좀 자제시켜 주는 게 좋은 예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아파트 같은 데를 보면 항상 이렇게 좀 미끄러운 바닥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소형견들이 집에서 크기가 힘든 상황이라 보여지니 발톱을 짧게 깎는 것 외에 바닥을 미끄럽지 않게끔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많이 물어보는 거는 운동을 제한하라고 한다고 하는데 산책은 좀 괜찮겠습니까? 물어보는 사람도 많아요. 산책은 괜찮을까요? 산책은 일반적인 강아지들의 권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산책 시간의 문제인데 정상적인 강아지, 소형견에서 산책 시간은 보통 20분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강아지 상태가 좋다면 1시간도 충분히 산책 시간으로서 적당하게 생각이 되는데 최소 20분 정도는 시켜주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뭐 많은 보호자들이 이제 확실해진 것 같습니다. 슬관절 탈구는 일찍 발견할수록 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고, 더 두면은 누적이 돼서 변성이 되기 때문에 십자인대까지 끊어진다라고 얘기해 주신 거고, 확실한 원인은 선천적인 요인이 더 많고 후천적으로는 운동을 심하게 하거나 떨어지거나 이럴 때 온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고요. 뭐 수술을 하고 나면 가벼운 산책 정도는 얼마든지 권장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가벼운 산책 정도가 아니라 일상생활의 복귀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내용에 대해서 오늘 알아본 좋은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다시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을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